안녕하세요. 국민주식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숨가쁘게 달리던 우리 시장이 잠깐 숨 고르는 사이 뉴욕 증시는 간밤새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6월을 정리하고 7월을 바라보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야무지게 마련해둬야겠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 계좌와 멘탈을 탄탄히 잡아주시는 이분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오늘도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뜨거웠던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도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이 말미 부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일지 아니면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미증시는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는데 우리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가 6월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이긴 하지만 하루잖아요. 네. 근데 6월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7월이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7월 항상 월말에는 좀 약간 여러분들 좀 긴장 좀 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 달에 지금 이번 달에 핫했던 테마 섹터들이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6월이기 때문에 분기상 2개의 분기가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리밸런싱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단계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가 더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른 것도 저는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굉장히 우리 해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일단 우리 이번 주 5점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코스피가요. 이번 주 마감 자체가 1.13% 상승으로 끝났는데 사실은 주중에는요. 지난주 대비 3.5% 상승인데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자, 코스닥은요. 상승 못하고 결국 마감에는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1.26%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주중에는 1.57% 상승으로 끝났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이거 지난주 대비 12.7원이나 내렸는데도요. 주중에는 1,351원까지 찍었던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낮아지는, 그러니까 원화는 강세가 나오고 달러는 약세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영향은 없는 정도, 시장에 그 정도고요. 항상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는 것 중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드디어 18을 보지 않고 18 밑에 내려와 있는 16.3이니까 공포가 없는 구간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가 24.27 레벨, 26점 주중에는 66까지 했으니까 약간 우리 증시가요. 살짝은 공포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앵커님 브리핑 앞서서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또는 미국과 각국의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이런 쾌거가 나왔는데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연준 인사들.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때리고 있거든요. 파월이 멍청하다느니 굉장히 그 강도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뭐냐면 다수가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현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트럼프가 중국과의 합의가 조금 도달이 좀 됐다라는 이야기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히토류 중국에서는 항상 협박을 할 때 힐토류를 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수출 제한을 철회했더니 시장이요.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이 태평성대한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아주 뜨거운 강세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쏘버린 AI 구축.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를 필두로 카카오를 필두로 지금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소버린 AI 구축으로 인해서 가장 일단 수혜를 받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훈풍이 분다라는 여기까지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번 주 요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올해 사실 미증시가 5%가량 오를 때
우리나라는 한 30% 가까이 폭등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지금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라는 자랑스러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는 이제 도달을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갈 길이 멉니다. 네. 빨리 그 저평가의 시장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PBR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제서야 PBR 1밴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면 도대체 프리미엄 시장이라는데 PBR이 어느 정도냐 하면 4가 넘습니다. 아, 정말요? 4.2, 4.3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예요. 그만큼 네. 프리미엄 시장이 갖는 그 혜택이 있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텐데요. 이 우리 3,000피의 종착지도 신고가 랠리이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들어서만 약 한 20%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이 국내 대금만 해도 1년 만에 한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죠. 그 네카오가 네. 굉장히 그 주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조금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가 하는 우려스러운 흐름도 보였거든요. 네카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카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너무 진짜 좋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불타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가 끝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공감 일정을 이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네. 자, 공감 일정을 여러분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질주하던 네이버 카카오 동반 급락이 나와서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의 아니면 우리 이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들의 마음이 이렇고 딱 이 그림하고 너무 굉장히 하는데요. 어떡해요. 왜 내려왔나? 네카오도 이 주식 때문에 휘청거렸다. 서클이 뭐길래? 자, 서클 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어떤 그 주체사로 해가지고 이번에 거대하게 상장이 되면서 상장 IPO를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주식을 누가 매도를 했다고 하죠? 그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네. 캐시우드 펀드에서 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이 거래일 동안 33%가 급락한 서클이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US 달러에 대한 어떤 발행사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서클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 기대감이 상승 동력이었는데 그럼 여기 약간 이제 꺾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매수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좀 나왔다가 나중에 좀 봐야 될까? 이제 상승세를 다 했나? 끝을 봤나? 이런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죠. 근데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앵커님은 지금 네이버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딱 살 수 있다면 네이버 네. 사시겠습니까? 카카오 사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채팅창에 네. 나는 뭘 사겠다. 나는 나는 네이버를 사겠다. 나는 카카오 사겠다. 뭐 사시겠습니까? 사실 두 기업 모두 네. 많은 국민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국민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어느 기업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네이버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카카오를 카카오 들어가게 사. 낫죠. 오, 좋은 뷰인데요. 네. 사실 제가 질문이 되게 우매한 질문이었어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자, 네이버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단기 급등 부담에 네카오 3거래일 지금 계속 하락을 했는데 네. 자, 6월장에 네이버가 37% 오르고 카카오가 43%더 올랐어요. 아, 정말요? 단기 조정 불가피하지만 장기 우상향 전망이 있고요. AI하고 그 소버린 AI 정책 구체화 및 광고 협업 업황에 어제 호조로 기대가 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자, 소버린 AI 시대의 새로운 어떤 도전과 과제라고 하는데 저는요. 일단 주가의 어떤 오르고 내림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밸류에이션상 저는 어느 편을 들어줄지 좀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한때 국민 밉상주였습니다. 사실 네카오가 얼마 전 맞아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국민 밉상주 이런 밉상도 없었던 네카오였거든요. AI 열풍에도 웃지 못했던 네카오였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 주가. 이게 지금 작년 이야기거든요. 3년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20년 초 수준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그랬습니다. 자,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을요. 지금 이제 이게 잠정치 3월은 확정치지만 6월은 좀 잠정치긴 한데요. 네이버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이제 퍼 밸류를 한번 보면 16.68 이게 3월 기준입니다. 16.68이고 PBR 밴드가
1.08이니까 이것을 높게 본다면 높게 볼 수 있지만 저평가되었네라고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피어 그룹, 그러니까 경쟁사, 우리가 그 섹터 안에 있는 주요 회사들의 PBR과 펄을 준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쿠팡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경쟁사로 우리가 꼽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퍼 밸류가 한 27배 정도 되는 회사고요.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도 거의 뭐 네이버 카카오와 견줄 수 있을 만한 회사인데 퍼 밸류가 한 30배 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요? 한 22배 정도 되면 네이버는 한 18배면은 저렴한 거 아닙니까? 딱 보기에도 PBR도 이번에 한 1.6까지 이번 시즌에 한 1.6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직도 상승 동력,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요. 카카오도 좋지만 네이버를 한번 볼 때가 아닌가. 네이버의 어떤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보죠.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내용, 성장 동력 한번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머스입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여러분들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요즘 아시죠? 쇼핑을 라이브로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이 네이버에서 이런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 페이, 저는 네이버 페이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주로 저도 네이버 페이를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간편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커머스 생태계를 거의 장악한 네이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쇼핑계에 있어서는 쿠팡이나 뭐 11번가와 거의 맞먹는, 거의 여기에 거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페이의 경우는요, 단순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단순 결제에서 이제는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송금, 보험, 대출까지 진출하는. 그래서 2027년까지는 매출을 2배까지 신장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커머스는요, 굉장히 네이버의 성장에 아주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콘텐츠죠. 네이버 웹툰, 또 왓패드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인수한 이 웹툰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죠. 웹소설이죠. 웹툰하고 웹소설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작년인가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IP 전쟁에서 정말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 작품은요. 넷플릭스 탑10 작품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 수두룩하죠. 네. 예, 진짜 넷플릭스 탑10 안에 들어가는 작품 안에는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 제작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뭐 머천다이징, 광고까지 아우르는 네이버 이 어떤 성장 동력 콘텐츠였고요. 세 번째는요, 역시 AI죠. 사실 저한테 박윤지 대표 뭐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 뭐 반도체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AI 회사를 꼽으라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디를 꼽겠냐? 저는 솔직히 네이버를 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국민 밉상의 타이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X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체적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솔루션 제공하는데 향후에는 이 챗 GPT 수준의 챗봇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까지 우리가 세 번째까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그동안 카카오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용이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냥 국내용이지 해외용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직은요. 어디 북미 시장까지는 진출하기가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가기에는 뭐 메타라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 구글이라든지 너무나 큰 검색 엔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글로벌 확장성에 있어서 라인하고 야후 재팬이 협약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남아 시장으로는 좀 언제 정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매출 비중이요. 2024년 기준 35%, 2027년에는 50%를 넘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남아 시장 안에서는 그들 네이버가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으로 네이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유럽 시장까지 가기는 우리 플랫폼 자체가 좀 약간 너무 토종에 좀 약간 그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동남아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면 성장 동력은 동력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오르는 어떤 촉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촉매도 제가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AI 산업의 재평가입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지금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부과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걱정은 할 게 아니다. 미국 시장 걱정도
할 이유가 없다. 엔비디아 걱정도 할 것이 없다 정도로 재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금 정부가 바뀌었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에 어떤 돌입을 할 텐데 여기에 AI 수석 하정우 전 AI 네이버에서 일했던 분이죠. 또 중기벤처에도 한성숙 네이버 이쪽 분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정부 요직에 표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이쪽으로 가속화가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이것 때문에 울상이 되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물타기를 해야 되냐 불타기를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요. 네이버 불타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윤진 대표님의 전매 특허 시그니처 코너죠. 선행학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료가 선반영된 바로 다음 주보다 아직까지 재료가 생생히 살아있는 2, 3주 후를 지금 바로 앞서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오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진짜 6월장 끝나면 이제는 하반기로 들어가는 증시 아닙니까?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근데 정말 이 다사다난했던 이게 상반기였는데요.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7월 달에 쉬어가려는지 아니면 연속해서 계속 달릴 것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일정들도 잘 보시면서 과연 7월 달에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일정들이 있을까? 네. 여기에 우리는 좀 포커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7월 7일에서 13일 주간까지 있는데요. 자, 대신밸류 리츠 회사입니다. 부동산 리츠 회사 들어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모 청약에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IT캠, 의약품 중간체 및 원료 의약품, OLED 소재 등을 생산하는 유기 소재 전문 업체고요. LS 스펙 1호,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제약, 또 의료기기, IT 융합 시스템, 산소 저감 에너지 뭐 이런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스펙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클라우드데이 서울을 개최한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자,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다양한 산업의 국내 고객, 파트너, 정보기술 개발자,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가지고요. 회사의 최신 생성된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소개를 할 거고요. 다양한 세션, 프로그램도 마련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 뭐 AI 챗봇, 지능형 로봇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이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EU보다는 관세는 확실히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식의 시장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요거를 최종 확정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 갤럭시 G7 시리즈가 언팩을 공개를 합니다. 자, 미국 뉴욕에서 열릴 거고요. 이번에 언팩에서는요. 하반기 야심작 갤럭시 Z 플립 7하고 갤럭시 Z 폴드 7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폴드라는 이게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신제품 역시 AI가 정말 딱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어떤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차별화된 어떤 그런 AI 서비스를 구축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갤럭시 부품, 폴더 불폰, 스마트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에서 쿠키런, 브레이버스를 또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요즘 게임주들이 조금 약간 잠잠한데요. 이걸 계기로 좀 뭔가 모멘텀이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내 분비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요. 어쨌든 뭐 어떤 이런 제약바이오 학회인 만큼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번 7월 달에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콘텐트리 중앙에서 범죄도시 제작을 했던 SLL 중앙을 매각한다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공시해야 되고요. 고려아연 자, 최대주주 올라선 이제 MBK인데요. 이미 이제 올라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잠깐 이 고려아연 주가 좀 올랐던 영풍이 좀 올랐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베트남의 발전 자회사 두산비나 매각 추진 이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파주 공장 설비 투자설에 대한 답변 제공시 기한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판코지는 간편 결제 시장. 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페이 경쟁 굉장히 치열해진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 있어야 되고요. 카카오는 포털 다음 분사 원래 다음을 인수했죠 카카오에서 이거에 대한 분사를 할 거라는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조회
답변 있어야 됩니다. 자, 대만에서 TSMC 6월 매출을 공개할 건데요. 역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TSMC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TSMC 또 매출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또 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한국 지난 한번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동결적으로 무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4일 주간, 14일에서 20일까지의 어떤 내용들 보겠습니다. 공모청약 2가지 있습니다. 도우인시스, 울트라틴 글라스 연구 개발. 이 요즘에는 초박형 어떤 이 글라스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접혀지는 이런 아주 좋은 어떤 첨단 기술이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도우인시스 그런 회사가 들어오고요. 프로티나 단백질 빅데이터 업체입니다.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역시 이제 바이오마커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업력이 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앞서 도우인시스 하면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의료 AI 쪽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 NCT 드림이라는 아티스트 그룹 있죠. SM 소속인데요. 정규 5집 고백 투 퓨처를 발매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이브도 완전체를 지금 구성한 만큼 이게 엔터테인먼트 하반기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 회장 지금 부당합병 회계 부정 관련해서 이제 3심 선고가 드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까지 왔고 1심, 2심까지 왔고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코넥 VR 게임 Who's at the Door라는 것을 이제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VR 오랜만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서야 그 오랜 시간에 그 잠에서 깨어나서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 드시죠? 이쪽에 VR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이 코로나 딱 그때였잖아요. 우리 언택트 시대 세상에 왔다고 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3년간 정말 침체에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모바일 게임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타이어에서 1조 투자 첫 유럽 공장 짓는다. 보도에 대한 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FNF 테일러메이드 우선 매수권 행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월 20일까지의 일정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에 또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센 강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교육에서 가장 좋은 건 반복이라고 합니다. 무한 반복, 네. 반복된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항상 바뀌는 거는 공식은 똑같은데 종목은 바뀌죠.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주 종목도 여러분들 참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 주식의 기본 공식은요 매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매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매집은 왜 매집이 이루어지냐? 항상 주식은요 정말 엄청난 재료 안에 제일 좋은 걸 꼽으라면 역시 단연 좋은 거는 역시 실적이에요. 실적 성장만큼 좋은 재료는 없죠. 또 각종 M&A라든지 또 세상에 어떤 바뀌게 하는 어떤 뉴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뭔가 매집해야 될 어떤 이유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매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시장에서 뉴스로 보도되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어떤 좋은 호재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재료가 있을 때는요 뭐가 먼저 들어오느냐? 돈이 먼저 들어와요. 그게 이제 매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집 구간이라는 거는 시간상 어떤 종목들은요 3개월 단기간에 매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1년, 2년, 3년씩 이렇게 매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집된 종목이 본격적인 그 꽃을 피우면서 막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 우리 본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반대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본상승은 그럼 매집이 없으면은 본상승이 안 일어나느냐? 전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약에 매집이 없었던 종목이 상승한다 그럼 그 단기에 그냥 상승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텐베거 종목, 굉장히 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컸던 이런 아주 큰 성장을 이뤘던 이 종목들은요 100% 다 매집에서 시작합니다. 자, 본상승 구간과 매집 구간이 있으면 트레이딩 하는데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좋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집에서 매수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상승할 때 비로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매집에서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매집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는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너무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근데 본상승에서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상승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그 여러분들이 매집부터 조금 올라왔을 때 본상승이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그 분위기, 그걸 이제 본상승 초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급하고 지표가 점점 보강이 돼갖고 본상승으로 올라갈 때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는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는 이런 구간을 우리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요. 자, 본상승에 올라갔던 회사가요, 이 종목이요. 본상승에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보셨죠? 조선주 봅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일부 수급하고 지표가 훼손이 됩니다. 일부 선도 세력의 수급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또 지표도 이때 같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 구간들이 바로 낙폭과대이거든요. 낙폭과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 본상승한 어떤 이력이 있어야 낙폭과대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낙폭과대에 있다가 수개월, 보통은 한 2.5개월, 빠르면 1.5개월, 아니면 더 늦어지면 6개월. 요즘에는요, 6개월을요 그냥 옆으로 가격을 조정 크게 안 나고 옆으로 6개월 늘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과 지표가 이때 보강이 될 때 또 다시 본상승 또 다시 올라갈 때 돌파가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낙폭과대에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다시 본상승 구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낙폭과대에서 또 다시 레벨 다운, 주가가 떨어져서 매집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매집 구간으로 다시 본인이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수급과 지표가 많이 훼손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낙폭과대는 반드시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있고, 낙폭과대에서 본상승 다시 못 올라가고 매집 구간으로 내려온 섹터가 바로 네이버, 카카오도 됐겠고요. 그리고 네. 또 2차 전지도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겠죠. 언젠가 조선주들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영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박스권에 있었던 주가가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돌파가 나오죠. 또 돌파가 나오고 또 박스권. 자, 어떤 종목은요. 이거를요. 이렇게 이런 돌파가 3번 나온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 이거 한 300% 상승이에요. 이게 한 6번, 7번 간다 그러면은 1000% 갑니다.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대시세 종목의 돌파는 필연이에요. 대시세 나오는 텐베거 종목은 돌파는 필연이고 몇 번의 돌파가 나오는지가 관건이고, 이 종목이 근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과연 대시세 종목의 자질을 갖추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돌파를 못하지 이 종목이? 그거는요. 자질을 지금 갖고 있었는지가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돌파가 실패했다면 돌파할 만한 종목이 아니던가, 아니면 아직 본상승 채비가 안 돼 있던가, 아니면 대시세의 끝자락 2차 전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노란색에서 매매하는 이 노란색 구간은 낙폭과대 구간이고요. 중간 단계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돌파 예상 자리라고 늘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센 주식은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자, 두구두구.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해요. 자,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루닛은 이 중에서 어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낙폭과대일까요? 낙폭과대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루닛 말고도 제가 나머지 3개의 종목을 또 가지고 네. 올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센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유튜브로도 한 시청자님께서 센 주식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박수를 막 쳐주셨어요. 이 시청자분들의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하는 센 강의, 그리고 센 종목들을 골라주고 계십니다. 죄송한데 제가 네. 틀렸습니다. 루닛은 지금 이 자리가요. 낙폭과대라기보다는 본상승 초입. 이제 본상승 초입으로 초입. 보입니다. 더 솔깃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상담에서도 사실 의료 AI와 관련한 그 종목이 들어왔었는데 네. 앞으로의 이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11시부터 이제 공개 방송이 이어지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나오게 될 그 종목에 대한 팁을 주셔도 좋겠고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말씀 지금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 뭐예요? 여기서 더 갈까? 지수가?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요.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네,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 오셔야 되겠죠.
네, 이제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 더 튼튼하고 또 야무지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이어지는 11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